아직도 오버씨를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많이 눌러주세요. 해군과 방위사업청이 28일 오후 울산에서 신체호함 진수식을 거행함에 따라 지난 2016년 건조계약을 체결한 3,000톤급 신체호함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체호함은 길이 83.5m, 폭 9.6m의 5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잠수함인데 이전의 손원 1급 잠수함과 비교했을 때 톤수는 2배 정도 커졌고 76%의 국산화율을 자랑하고 있어서 도산 안창호함, 안무함에 이어 세 번째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 건조한 신형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체호함은 공기분류 추진 체계에 고성능 연료전지를 갖추고 있어서 수중 잠안 기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지난 15일 비행시험에 성공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체호함은 작전 수행 시 최소 6발의 SLBM을 탑재하고 유사시 지상 핵심 표적에 대한 전략적 타격 임무와 기뢰, 어뢰 등의 공격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신체호함 진수식에는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을 주빈으로 전용규 방위사업청 한국형 잠수함 사업단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주요 내빈과 해군 주요 지휘관 등 필수 인원이 참석했고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의 며느리인 이덕남 여사와 증손자인 신정윤 씨도 참석했는데 이덕남 여사는 이날 진수식에서 독립을 위해 선열들이 기울여온 모든 노력을 영원히 기억해야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다 라고 말했고 부총장은 축사에서 신체호함이 필승해군 선진해군의 주역이자 국가 해양력의 핵심으로 당당하게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고대한다라고 전한 상태입니다. 현재 진수식을 끝마친 신체호함은 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일본의 언론들은 지난 안창호함과 마찬가지로 연일 신체호함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며 많은 일본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고 일부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육군 전차와 자주포, 미사일 전력에서 일본을 압도한 이후 해상과 수중 전력도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전하며 일본에서는 한국의 해군력을 무시하는 여론이 있으나 잠수함 전력은 사실상 19대 21로 엇비슷한 수준이라고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CNN과 뉴욕 그렇다면 현재 해외 네티즌들은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의 이름을 딴 대한민국의 3,000톤급 잠수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관련 기사들과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댓글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바쁜 것 같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빠르게 무기를 개발하고 현장에 배치시키려고 하네요. 신체호함에는 약 500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SLBM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수중에서 주변 국가들을 견제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연구기관에서 8톤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얼마나 더 발전할까요? 미국과 영국은 호주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핵개발 제재를 먼저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은 SLBM과 현무 SRBM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기술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지원해주고 있고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만 미사일 개발을 못하고 있어야 합니까? 신체호함은 훌륭한 수직 발사관과 SLBM을 갖춘 잠수함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소형 잠수함보다 훨씬 강력하고 독일제 잠수함과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과 핵무기를 개발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한국의 국방력이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네요. 신채호가 누군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언론활동을 펼치며 다양한 논문을 집필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한국산 무기에 독립 영웅들의 이름을 붙이니까 더욱 고급스럽고 강력한 느낌이 듭니다. 다음에는 어떤 독립운동가의 이름이 붙을까요? 안중근함과 윤봉기람이 해군에 인도될 때는 일본이 엄청나게 분노했었는데 신체호함은 비교적 조용한 반응입니다. 신체호는 내가 좋아하는 위인이고 한국의 잠수함 진수식은 칭찬할 일이지만 우리가 대만을 통일하는 데 개입하지 마십시오. 디젤 잠수함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핵잠수함 여러 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국은 핵잠수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체호함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게 한국을 침략한 나라들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겠네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탈환은 한국이 SLBM을 완성한 순간 불가능해졌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스시마섬을 탈환해야 된다고 외칠 것입니다. 한국은 현무미사일의 톤수를 늘리고 수중 발사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핵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예전에는 일본 자위대가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이 더 강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 잠수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할까요? 한국은 정말 최악의 이웃입니다. 모든 무기에 일본을 겨냥한 네이밍을 붙이고 일본 침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미사일을 양산하고 중국의 침략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잠수함을 양안 전쟁 때 대만 해협에 배치시켜 주십시오. 디젤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에 VLS와 탄도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설치하니까 더욱 멋져 보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추가적인 기능이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SLBM 장착 후 독립 영웅의 이름을 붙인 잠수함이 멋지다고 말하기도 했고 한국이 빠른 속도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체호함은 28일 진수식 이후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2024년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우리 군은 레이더를 이용해 한반도 상공의 적성 위성과 우주물체를 감시하는 레이더 우주 감시체계를 개발해 2030년 초반 전력화함과 동시에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실전 배치하겠다고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더욱 강해지길 바라고 제73회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유튜브에 없는 당신의 궁금증 오버씨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평생 무료입니다.